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내용은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매일 괜찮은 척하는 어른들과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나누고 싶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부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파트 1은 다시 5개의 소주제, 파트 2는 6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의 고단함, 현실의 야박함,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깨닫고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비애와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는 무력감을 느낀다. 지금까지 특별히 손에 쥔 것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딱히 퇴로를 찾을 수가 없다. 그저 제자리에서 매물 돌며 불안에 시달릴 뿐이다. 살찌는 것은 쉽지만 그 외에는 도무지 쉬운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다. 이 세상 곳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장벽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 어차피 뚫고 나가야 하는 거라면 온몸으로 부딪혀라. 기껏해야 엉덩방아 찢는 것 말고 더 있겠는가.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을 닥달하며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짊어진 짐을 덜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대척하는 게 아니다. 또 자신을 위해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껴야 한다. 그래서 무료한 일상에 뜻밖의 즐거움과 형식미를 첨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만 요원하기만 한 꿈과 주변의 지뢰밭처럼 깔린 나쁜 정서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운명은 본래 그렇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당신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도록 만들지는 마라. 나이 1살을 더 먹는 생일 축하나 새로운 1년을 맞이하는 새해 인사는 무작정 당신의 행복을 기원하지 않는다. 고달프고 힘든 사랑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당신의 노력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행복을 갖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파트 1. 그래, 어른이 된다는 건 참 힘 빠지는 일이야. 첫 번째,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들은 실상 내면에는 강인한 인내심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온몸을 휘감는 슬픔이나 실망이 엄습하더라도 이내 스스로 마음을 다독인다. 소극적인 정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마치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도록 벽마개를 꾹꾹 눌러 잠그는 것처럼 정신을 가다듬는다. 그러고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태연하게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간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멈추고 대신 감추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 섞인 표정과 말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다. 유대관계가 약한 인간관계에서는 인내가 최고의 미덕이다. 인생에서 양보와 인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미덕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사람도 혹은 끝도 없는 은행 잔고를 가진 사람도 아닐 것이다. 심오한 삶의 이치를 깨달은 내노라 하는 현자들도 아닐 것이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강한 자야말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사람들의 강점은 추진력이 아니라 자제력에 있다. 그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인내력이라는 뜻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울음소리가 묵음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이 있다. 왜 울음소리가 묵음으로 변하는 걸까? 어릴 때는 울거나 신경질을 부리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달려와서 당신을 달래주고 응석을 받아주었다. 게다가 당신은 그러한 보살핌에 그 어떤 심리적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첫째로 당신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 이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둘째로 당신 스스로도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혹은 걱정을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 나는 너무 괴로워 라는 말의 올바른 번역 관련 질문에 I'm fine 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고역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대한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양이우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주고 싶다. 당신이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좀 더 머리끝까지 들어 올려보라. 그리고 다섯 손가락을 활짝 펴보라. 그렇다. 방금 자신을 위한 불꽃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린 당신을 축하해주고 싶다. 두 번째, 정작 자신은 홀대하면서 타인에게만 잘하는 당신.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 주위에는 당신을 바꾸려고 훈계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많다. 어차피 당신의 인생이다. 설사 인생이 망가진다 해도 남이 아닌 당신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 옳다. 우리는 자신을 굽혀 어느 집단의 일원이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나다운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차분하고 가지런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안다. 그러므로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주위 사람의 호응을 한 몸에 받는 일을 질투할 필요도 없다. 원래 말수가 많은 사람은 뭔가 감추고 싶은 것 혹은 두려워하는 것이 많다. 반면 말수가 적은 사람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그 무엇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야수 아니면 신이다.
어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꽁꽁 묶어놓은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가령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신경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바쁘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칭찬의 말을 건넨 것은 꿍꿍이 속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을 잘했기 때문이고, 누군가 당신을 비판한 이유는 그 일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서이지 당신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일은 그 자체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저 당신이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불필요한 걱정을 키우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도 혹은 남들보다 재능이 부족해도 상관없으니 차분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곧장 그 일을 시작하라. 속상하고 초조하고 질투하고 또 억울한 감정들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당신의 열정과 정신력마저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신이 계속 내면을 가꾸어 간다면 언젠가는 두각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 어른이 된다는 건 참 김 빠지는 일이야. 나이가 들수록 살아간다는 것이 기쁨보다는 슬픈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소한 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아마 당신도 느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도 줄어들고 주위에 친한 사람도 차츰 드물어진다는 것을. 친밀감을 나누던 사람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나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서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살아가는 어린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문득 뒤돌아보니 부모님은 어느새 늙고 쇠약해져 걷는 걸음걸이마저 위태롭다. 아마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일은 어느새 까맣게 잊게 되고 반면에 한시라도 빨리 잊고 싶은 기억은 좀채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둘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시간에게 떠밀려 간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시간은 우리가 철없는 어린 시절에 말썽을 피워도 또 미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 채 제 세상인 양 설치고 다니며 부딪혀도 묵인해 준다. 그 대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조용히 앞으로 떠밀며 좀 더 멀고 낯선 곳으로 날아가라고 종용한다. 그리고는 돌연히 손을 떼는 바람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며 청춘기를 벗어나 성인의 세계로 내동댕이 쳐진다. 어른이 되는 것이 김 빠지는 이유는 당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열정, 꿈이 어느새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갑작스레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당신이 묵묵히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젠가는 그토록 싫어하던 환경에서 벗어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출신 배경을 선택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선택할 수 있다. 네 번째, 어떠한 일이든 시작이 어렵고 꾸준히 하는 것은 더 어렵고 끝맺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그 나이 단계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난간이 있고 어떤 인생을 살든 그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적어도 생명이 붙어있는 이상 경험치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그 단계를 통과할 수 없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다. 현실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거침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헤매고 또 수많은 인간 군상 속에서 방황할지언정 삶을 밝게 비춰주는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당신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는 난간 앞에 함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또한 조금만 더 참으면 좀 더 나은 삶을 맞이할 수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그보다 못한 인생을 선택해서도 안 된다. 인생의 다음 정거장은 전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섯 번째, 세속적인 것을 멸시하더라도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품이 있는 개성은 이 부잡한 세계와 하나가 되어 움직이면서도 자신만의 인생을 홀로 즐길 줄 아는 것이다. 고상함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저속함에는 나름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속적인 것을 거부하느라 진실한 삶에서 도피하게 될까봐 걱정스럽고 가식과 위장의 시간이 너무 길어 불행해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짝퉁 신세가 될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당신이 고상하고 순수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천하고 경박해져야 한다. 고상과 순수함만으로는 허기를 채울 수 없지 않은가. 사회적 규칙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명철함, 온화함, 선량함,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자신을 티끌 하나 없는 옥처럼 여기지도 말고 수준 낮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그저 자신을 영혼이 있는 씨앗이라고 가정하라. 또한 자신을 인간 무리에서 멀리 떨어진 야수로 만들어 가격함과 분노로 나약함을 키우지 말라. 자신이 평범한 사람 중 하나임을 인정하라. 파트 2. 사랑한다는 건 두 사람이 서로의 정신병을 치유해주는 것이다. 첫 번째, 상대방의 성숙하지 못한 유치함을 참을 수 없지만 그의 천진난만함이 좋기에 당신은 사랑을 이어나간다. 그는 당신의 고지식함이 따분하지만 매사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에 매료당한다. 당신은 그에게서 낭만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럽지만 반면에 현실적이고 책임감 강한 모습에 만족감을 느낀다. 그는
당신의 성급하고 갈갈한 모습이 무척 불만이지만 반면에 당신의 어리숙한 모습에서 사랑스러움을 느낀다. 이처럼 본시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 그 누구도 100% 만족스러운 연인을 얻을 수 없다. 그저 점차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연인 관계는 당신이 하소연을 늘어놓고 싶을 때 상대방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주는 사이이다. 여기서 좀 더 현실성을 가미한다면 당신이 스트레스 쌓였을 때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하풀이 대상이 돼주는 사이이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기를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의 연속이며 사랑이란 두 바보가 서로 쫓고 쫓는 것이라 했다. 나는 당신 역시 그러한 바보를 만나 진실한 사랑을 하며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두 번째, 고마워. 그처럼 바쁜 와중에도 직접 나에게 상처를 줘서. 애매한 남녀관계가 범람하는 요즘 시대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뜨거운 열애를 하던가 아니면 화려한 싱글을 고집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낄 수 없다면 단호하게 거부하라. 아마 상대방은 그러한 당신의 모습을 쿨하다고 여길 것이다. 은연중에 상대방을 유혹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당신은 그러한 자신이 신사답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될 것이다. 결국 당신은 대범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존엄마저 지켜주지 못한 꼴이 된다. 당신의 마음을 흔들면서도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상대방의 태도는 모조리 시간 때우려고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라. 갑작스레 당신에게 다가와 친근하게 굴면서 또 차가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모조리 시간이 남아돌아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대하라. 정신적 폭력이 주는 상처는 어느 정도일까?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한다. 마치 세뇌하는 것처럼 야금야금 당신의 자부심과 자존심, 안정감을 부식시킨다. 또한 당신의 열정, 신뢰, 존재감을 갈아먹는다. 그런 뒤에는 당신의 마음속에 나는 아무런 가치도 매력도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킨다. 마지막에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깊은 늪 속으로 추락시킨다. 이처럼 암울한 연애 관계는 끔찍할 만큼 천천히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자, 마음을 가다듬고 당신의 마음을 짓밟는 못된 남자 따위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라. 세 번째, 두꺼비가 없다면 백조도 외로울 것이다. 어느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 입덧이 유난히 심해 힘들어하는 아내를 안타까워했던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가자. 빨리 병원 가자. 아기 낳지 마. 이렇게 엄마를 괴롭히는 못된 자식은 낳을 필요가 없어. 너에게 그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양가 가족들이 둘째를 권하자 남편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 못 가져요. 저 발기부전입니다. 이처럼 남편이 천연덕스러우면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말다툼을 벌일 때마다 먼저 사과하고 항상 저주었던 것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아내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항상 곤란할 때마다 앞에 나서서 공공연하게 역성을 들어주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구제불능의 바보처럼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다. 한 사람만을 편애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위해 남은 삶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연은 이렇다. 하늘이 도와야만 만날 수 있지만 그 인연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소중하게 아낄 줄 알아야만 그 인연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남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다. 여자친구가 괜히 당신에게 트집을 잡는다면 먼저 양보하라. 그녀가 자신이 억지를 부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진심으로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당부하고 싶다. 연인관계에서 여자친구의 말은 언제나 옳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의 영원한 여자친구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네 번째, 세대 차이라는 것은 실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랑이다. 부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고 당신 역시 태어나 처음으로 자녀 노릇을 하는 셈이다. 하물며 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부모가 독단적이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을 비난할 때 당신 자신을 일깨우기를 바란다. 그들은 완벽한 어른이 아니며 당신 역시 완벽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모의 찬란한 젊음을 밑거름 삼았기에 지금 당신의 눈부신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당신의 화려한 전성기는 부모의 쓸쓸한 노후와 맞바꿨다는 것이다. 이른바 세대 차이란 미처 이해받지 못한 사랑일 뿐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모두 말과 마음이 다르면서도 상대방이 눈치채 주기를 바란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작 어려운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인연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사랑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려면 먼저 배우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꽃만큼의 변화도 주저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과 소통할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Part 3. 울부짖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 이 세상의 주인은 당나귀가 됐을 것이다. 첫 번째, 남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만 정작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무언가를 굳게 믿게 되면 고집스러워지고 지나친 자신감에 사로잡힌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자기는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가득 찬다.
그래서 자신의 편협한 경험이나 지식으로 얻어낸 결론이 얼마나 황당한지 인식조차 못한다. 또한 자신의 무모하면서도 독단적인 행위가 남들에게는 유치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느낌은 꽤 짜릿하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생각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자신의 생각이 진리에 가깝고 자신의 말이 사실이며 자신의 방식은 정의를 대표한다고 맹목적으로 믿게 된다. 자기 연민의 역할에서 빠져나와 맞은편에서 방관자가 되어보라.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언행을 살펴보고 이를 고치고 개선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진짜 모습에 한층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두 번째, 최고의 교양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교양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것이다. 또 스스로 비굴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배려해주는 것이다.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타인이 진실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살펴주는 것이다. 어떤 관계이든 어떤 장소이든 항상 명심하라. 신중하게 말하고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매사 간대해야 한다. 세 번째,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가오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남들과 잡담을 나눌 때는 뒷말을 하지 말라. 친구가 당신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달콤한 사랑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며 행복 뒤에 따라오는 고민거리 때문이다. 때로는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린 탓도 있고 또 순간적인 고집 때문일 수도 있다.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말을 묵묵히 들어줄 나무 같은 사람이다. 당신이 덩달아 부추길 필요도 없고 인생의 스승 노릇은 더더구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네 번째, 손에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못이다. 그동안 살아온 나의 경험에 의하면 항상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사람은 어차피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유익한 언쟁은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이치를 따진 뒤 쌍방이 온화한 태도로 토론을 끝맺는 것이다. 반면에 쓸모없는 언쟁은 상대방을 멸시하며 각자 자기 주장만 펼치다 결국 얼굴을 붉히고 서로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다. 오해로 말미암아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실의 내막을 알게 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과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은 품지 말라. 그들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들은 한층 더 집요하게 트집을 잡을 것이며 당신의 실수나 결점이 드러나면 손톱을 고추 세우고 공격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에 대한 모든 공격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마주치면 무조건 도망쳐라. 상대방이 당신을 바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바보처럼 굴어라. 어차피 시간은 남아도니 그를 상대로 놀아보는 것도 좋다. Part 4. 미안하지만 당신의 청춘은 이미 잔액 부족 상태이며 충전도 할 수 없다. 첫 번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만 성공은 무정하기 짝이 없다. 본래 우리 삶에는 불공정약간 조항이 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종종 엉망이 되기 일쑤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룬다는 보장은 없다. 노력의 좋은 점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적극적인 인생 태도는 자신의 손으로 현재를 바꾸는 것이다. 문득 생각나는 만담의 한 대목이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돼. 하나는 이 세상에 공부할 필요조차 없이 영리한 천재와 노력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심지어 돈이 없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은 절대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지. 실패가 과연 성공의 어머니일까? 나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성공은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주위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며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남을 도와주는 것과 제멋대로 구는 것을 용인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해 도와줘도 여전히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점점 당신에게 도움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심지어 당신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 좋은 사람의 역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사람은 실상 넌 지금 내게 유용한 사람이야 라는 뜻에 불과하다. 숭고한 자유와 소중한 생명 앞에 맹세하라. 다시는 남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동시에 나 자신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한심을 사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호의도 받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인생에서 맞부딪히는 절대다수의 난관은 주관 없이 남의 장단에 춤추느냐고 생겨난다. 자신의 삶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삶이 당신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히게 마련이다. 흐지부지 노력하는 척 거짓으로 꾸미기만 하는 당신은 그야말로 꿈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무능력자일 뿐이다. 이 세상은 대부분 이렇다. 온갖 방법과 궁리를 다 짜내며 노력한 사람은 성공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회피하기만 하는 사람은 실패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사는 게 참 힘들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그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해놓은 것이 너무 없어서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당신의 들뜬 마음을 잘 다스리고 끓는 냄비처럼 변덕이 심한 태도를 고치고 홧김에 일을 벌이는 경솔함을 다잡고 나약하고 비굴한 마음을 다독이며 열심히 노력하라.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번째, 자율은 자신과의 전쟁이다. 자율적인 사람에게는 사랑이 부족한 것보다 수면 부족이 더 무섭고 재물보다는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들의 특징은 신속하게 착수하고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한다. 그들은 건강한 신체야말로 흥미로운 영혼에 잘 어울리며 나약한 신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건강을 잘 살펴보라. 어차피 당신의 심리는 이미 삶의 짓밟혀 이상해질 대로 이상해지지 않았는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라는 핑계 아래 자업자득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해친다.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절제와 인내를 배워야 한다. 5번째, 포기는 쉽지만 지키는 것은 어렵다. 평생 준비하고 계획만 세우다 끝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과 사람의 격차는 실질적인 행동이 하나씩 쌓여서 생긴다. 당신의 시작점이 남들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든 혹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든 당신의 진도 속도가 얼마나 느리든 중요하지 않다. 그저 시작하라. 그러면 아직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선두에 설 수 있다. 또한 끝까지 그 일을 견지한다면 당신보다 앞서 나간 사람들과의 거리도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무언가를 견지하는 것은 단순히 결과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러한 꾸준한 견지는 당신의 젊음을 활기 넘치게 해주고 또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그 어떤 초조함과 방황도 행동 앞에서는 패배하고 만다. 다시 말해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언제 달성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아니라 그저 꿈만 꾸며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법은 자신의 갈망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급해하거나 포기하거나 무성의하게 방치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6번째, 우수하다는 것은 자기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있다. 누군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내심 바라던 태도와 차이가 날 때 당신은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푸대접 받는다고, 무시당한다고, 심지어 모욕을 당했다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다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위치나 능력에 대한 오판이다. 온갖 고난을 다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배운 것뿐이며 경쟁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아직 경쟁할 자격조차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교만한 태도로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 모두가 나를 이해해 준다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평범하게 살겠는가 하고 말이다. 난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모두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개성과 재능은 어떻게 되는 건가? 대다수 사람은 남들이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능력의 문제라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선택의 문제이다. 성숙함은 더 이상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여기지 않으며 또 자신을 함부로 낮추며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오만함이 줄어들고 대외적으로는 편견을 버리는 것이다. 파트 5. 실상 시간은 그저 모든 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고 떠벌리는 돌팔이 의사에 불과하다. 가행 정보화 시대에 견식이 짧은 나이일수록 우리는 주관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곡된 사실에 초심을 바꿔서는 안 되고 주변의 냉대에 자신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 설령 모든 사람이 그것은 틀리다 라고 말해도 한 그루 나무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야 한다. 무릇 할 수 있는 말은 정확히 말하되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영원히 침묵을 지켜야 한다. 많이 들을수록 그 말의 사실 여부에 신중을 기하라. 섣불리 언쟁을 벌이거나 부하내동하지 말라. 남들이 쏟아내는 비난을 수렴하되 마지막 판단은 보류하라. 첫 번째, 충분히 기다리지도 않고 섣불리 왈가왈부하지 말라. 우정이란 무엇인가? 만나자마자 오랜 친구처럼 친해지는 것이며 그 감정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다. 또 문제가 없을 때는 필사적으로 서로를 방해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터지면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다. 또 일부러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고 마음속으로 경계할 필요가 없는 관계다. 모든 잡다한 감정에도 일일이 반응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는 관계다.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을 함께 공유하고 자신의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다. 우정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한다. 두 번째, 시간은 그저 모든 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고 떠벌리는 돌팔이 의사에 불과하다. 시간은 돌팔이 의사에 불과하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끝도 없는 걱정을 치유하지 못한다. 설령 자식들이 부모의 바람을 하나하나 모두 이뤄내도 부모의 걱정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약속을 미루고 또 미룬다. 무정한 시간 앞에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과 부모가 늙고 쇠약해지는 것은 동시 진행형으로 이루어진다.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동안 부모는 조용히 늙고 쇠약해진다. 잊지 말라. 자녀로서의 역할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시간은 당신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 기적 같은 행운도 없다. 착실하게 노력하며 당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아무런 기대도 품을 수가 없다. 당신의 내일은 더 나아지지 않으며 당신 현재의 공경이 그대로 재현될 뿐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라. 잃어버린 게 있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가진 적이 없다고 여겨라.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당신을 속상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1초 전에는 젠장이, 1초 후에는 조화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즐거운 인생은 도피라는 방식으로 눈앞의 모든 힘든 현실을 잊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헤쳐나가야 한다는 각오로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른바 낭만적이고 여유 있는 삶은 그러한 생활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뒤에 얻는 보상이다. 실망은 희망으로 눌러야 하고 슬픔은 노력으로 절제해야 한다. 생명에 대한 모든 연연함 속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강력한 것이 있다.
부디 차분한 어른이 되자. 속세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또 초연할 수 있고 아무런 원망 없이 마음껏 살다가 충만함과 초연함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네 번째, 순수하다는 것은 아는 게 적다는 뜻이 아니라 지키는 게 많다는 뜻이다. 성숙함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는 도덕 군자인 양 가식을 떠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혹은 암암리에 중상모략을 당해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방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비우호적인 환경에서도 백방으로 방법을 강구하면서도 변함없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가져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사람의 마지노선은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변한다. 사실 진정한 마지노선은 절대 아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노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혼탁함과 어두운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만큼은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느 선구자의 명언을 기억하기 바란다. 동물 중에는 여우처럼 털 가죽이 가치 있는 동물이 있고 소처럼 고기가 가치 있는 동물이 있다. 그리고 줏대 있는 통뼈가 가치 있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네, 이상으로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합니다 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